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하다고 생각해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나올 지문을 풀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갈게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요.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되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네. 하나는 뭐야? 더 이상 금태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죠? 첫 번째로 이거고요.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브레턴 체제 붕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두 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지문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듯이 확실하게 납득하고 하면서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 자, 가보자. 집중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해해야 여러분들 올해 경진을 풀 수 있다. 첫 번째, 두 차례의 석유 가격을 급등을 겪었답니다. 자, 이게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석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미친 듯이 오르니까 기축통화국인 A국, 우리 모르는 척 하지 말자. 미국, 오케이. 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이 감소했대요. 자, 했더니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뭔가 생략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평가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경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봐봐. 석유 가격이 올랐대요. 이게 뭔 말일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평가원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라는 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몸에 물 없으면 죽잖아, 우리는. 그것처럼 현대 사회는 석유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기름 가지고 뭐 하는 모든 것들, 나아가 이 건물 짓고 하는데 필요한 콘크리트 만들고 시멘트 만들고 하는데도 다 석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없으면 현대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거야.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통화 공급이 감소시켰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너무 과열될 수 있거든요. 경기가 과열되면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를 해야 되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유튜브에서 보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런 말들이. 다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통화 공급도 줄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가가 더 오를 테니까 시중에 돈줄을 말라버리게 한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대. 또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고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이해를 해봅시다. 자, 가보자. 먼저 소득세 감면.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ICT 지문 기억하시죠? 거기서 법인세, 디지털세 개념 있잖아. 특히 법인세 개념을 좀 빠삭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법인세가 사실은 모든 소득세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에서 재반 비용 뺀 금액만큼이 이윤이고 그 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 개념,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개념인데, 자, 소득세가 감면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소득이, 자, 보자. 소득세가 감면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 1,000번 고연봉자야. 월에 1,000만 원 정도 벌어. 근데 소득세율이 20%야. 그러면 내 가처분 소득이 얼마예요? 내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얼마냐고. 800이죠. 200 띄고 800만 원 가지고 나는 쓰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소득세가 10%로 줄었어요. 그럼 내 가처분 소득은 이제 900만 원이죠.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 감면은 처분 가능한 소득을 올려줍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을 올려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이 늘어났어요. 돈이 새롭게 생겼어. 그럼 그거 돈 태울 거야? 뭐 할 거야? 치킨 사 먹고 주식 사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건, 그러니까 정치인 공약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이라는 게 다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소비 투자 늘리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나아가 군비 증대. 뭔 말이냐면 이게 군사 비용이 증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서 그 천조국이라는 별명 아십니까? 미국이 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네. 걔네가 국방비로 1000조를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부르거든? 국방비로 1000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1000조까지 쓴 적은 사실은 없고, 한 800조 정도 쓰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큰 돈을 걔네들은 군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그 군비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군비를 증대시킨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군대에서 쓰는 그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굴리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해되시겠어?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군대에서 하는. 이해되시겠어? 투자도 늘고, 나아가 군비가 증대하면은 그 돈 지들끼리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월급도 올려줘야죠. 군인들 가처분 소득도 느네요. 역시 소비 투자 증가로 이어가네요. 되겠어? 결론.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사실 모두 소비 투자 증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비와 투자가 증가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 배웠습니까? 물가가 역시 오르죠. 되겠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 급등 때문에도 금리를 올렸는데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때문에라도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금리를 높였더니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대요. 금리를 높였더니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대. 이건 또 뭔 소리냐. 제가 아까 그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 설명해드리면서 그거 사실 11년 전 기출에 나온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 쌤 11년 전 기출 가지고 그러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출을 도대체 몇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4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출된 경제 지문을 샅샅이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자, 보세요. 2018학년도 수능의 오버슈팅 지문은 5문단입니다. 보시면은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이축되는 걸 방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 지문을 현장에서 볼 때는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면 답 고르는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이 말 이해 못하면 이 지문 못 풀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경제지문의 경영지 힘이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제대로 대학생이었다면 이 문장을 보고서 생각을 했어야 돼요. 뭘?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찾아봤어야죠. 그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참된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찾아보면은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2011학년도 기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환율과 경상수지, 환율과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지식이 있으면 이 지문 읽는 게 수월해지는 거고요. 4년 전이면은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데 나아가 이 지문의 4문단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잘 보십시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유평 때 나왔던 거니까. 이게 유평에 나왔던 거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그 은행들이 대출해줄 돈이 많다라는 거고, 그럼 은행들의 대출할 수 있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대출에 대한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유튜브 보라고요. 알겠어요? 자, 이건데 시장 금리 하락한다. 근데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대요.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이 위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금리와 외국인 자금 간의 관계가 나와 있죠. 여기 금리가 오르니까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금리가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참된 학생의 입장이었다. 원래 써야 된다고. 이 기출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몰라도 돼요. 답 고르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2022학년도 기출을 풀 수가 있다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 뭔 말인지 볼게요.
자, 설명드릴게. 이거는 여러분 배경 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나온 거니까 이제는 평가가 당연히 안다고 가정을 낼 거란 말이야. 자, 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이 유입돼요. 왜일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대출 금리가 오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서 물가가 안정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있는데 반대로 대출 금리도 오르지만 뭐도 올라요? 예금 금리도 오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가 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의 국민은행에서 4% 예금이자를 준대요. 오케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5% 예금 금리를 주겠대요. 어디다 돈 맡길래요, 그러면? 한국에 맡기면 미친놈입니다. 그죠? 당연히 더 안전하고 금리도 많이 준다고 하는 미국에 돈 맡기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어? 이게 첫 번째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고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아, 예를 들어서. 근데 전 세계 은행을 보니까 어떤 나라의 은행 그 예금 금리가 엄청 높아. 그러면 그 나라로 돈을 맡겨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돈을 생으로 맡겨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나라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채권을 매입하는 게 그 나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라 채권에 왜 투자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봐봐, 칠판. 2011학년도 수능 채권의 가격 지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고. 이해되겠어? 금리라고 하는 게 채권의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얼마나 좋은 채권이야. 그 미국 국채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수요가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외국 자본 유입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미국이 최근에 금리 올리고 할 때 미국 국채 사가지고 약간 쏠쏠하게 치킨 가지고 벌었거든요.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비로소 이 보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저런 두 가지 이유, 플러스 알파로 되게 많은데 나오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설명해 주겠지, 시험에 나오면은. 되겠지? 이런 거고. 자, 근데 이건데 이 보기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봐봐.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했대요. 이로 인한 상황이 뭔데? 이런 상황이 뭐 외국 자본 유입되고 한 상황인 거잖아. 그지? 뭐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해서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세 국가 A, B, C가 외환시장 개입을 합의했대요. B가 일본이고 C가 독일이거든.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답니다. 이거 어디서? 본말 아니야? 이거 뭐였어? A국 통화, 달러화에 대한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지문에서 안 써먹었던 그 해결책을 비로소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보기 내려고 평가 절상 이야기를 굳이 지문 속에 집어 넣은 거라고. 자, 보니까 A국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엔화 마르크화 환율이 폭락한 겁니다. 이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뭐예요? 지문에서 미국이 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다고? 이거죠. 이거 지문에 있는 말이었어요. 지문에서 말하기를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보고 독일이랑 일본은 자꾸 무역에서 꿀만 빠니까 꼴 보기 싫어서 평가 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 상황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뭐다? 이 빨강이랑 파랑이가 왜 이어지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이어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강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파랑이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봐준 건데 이게 어려워지면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는 거겠지. 어려워. 집중해봐. 자, 그러면 이게 빨강이가 어떻게 파랑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통화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 상황은 통화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 달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달러화를 안 찍어내는 거야. 달러화 찍어낼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국이 달러화를 안 찍어내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냐?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외국 자본 유입은 또 어떤 문제를 낳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냥 바로 설명해 드릴게. 자,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문단에서부터 제시했던 기축통화의 정의가 여기까지 쓰이는 겁니다. 말하기를 국제 거래가 바로 외국 자본 유입의 상황을 포함하는 거라는 거야. 무역만 있는 게 아니야, 국제 거래에는.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하는 것도 국제 거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제 거래 하는데 지금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통화라고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 자본 유입을 하고 싶으면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뭘로 해야 된다고? 달러화로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어? 달러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던 그 달러들이 죄다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리하면 미국 내의 달러화 공급이 적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돈이 안 도는데 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달러가 부족합니다. 결론. 지금 세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의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달러 공급이 적은 상황이고 끝이 아니야. 달러 공급이 적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제가 어떤 통화에 공급하면은 바로 뭐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그 통화의 가치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의 공급이 적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야. 그 말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 마르크, 원화 같은 외국 통화의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100엔 이 상황이 있고 1달러에 50엔인 상황이 있다고 쳐. 그럼 이 상황에서 엔화의 가치가 더 높은 상황은 언제였어요? 이 상황이었죠. 이게 엔화의 가치가 높은 상황이잖아. 그럼 반대로 달러화의 가치가 높은 건 언젠데? 요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지금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높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독일이랑 일본들이,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했잖아. 이해되겠어? 결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너무 적어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마르크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 독일이랑 일본들만 경상수지에서 개이득을 보고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죠? 이해되시겠어? 적자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야, 환율 너무 높다. 내리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독일이랑 일본은 왜 해줍니까, 이거? 안 해주면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매우 부족해져서, 독일 발부 수지가 이득이 없고, 그래서 미국이 경상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수지가 진짜 작살이 납니다. 독일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무역 수지가 작살이 나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